And now, the Kai CBE podcas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팟캐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현석원. 신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어마어마한 게스트 모셔보고 어마어마하죠. 네. 네. 어떻게 호칭이래. 수식어를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될지 지금 그 감도 안 어떤 와요. 것도 우리 이현지 교수님을 형용할 수 없는. 네. 그리고 장장 5시간에 걸친 개인 미팅 끝나자마자 바로 또 식사도 못 하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레벨에 대한 인상이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죠. 연구에 대한 열의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원래는 이렇게 길지 않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오늘 길지 유난하게 않습니다. 네. 유난히 길었다고. 이 촬영이 약간 좀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으셨나 봐요. 아무튼 네, 오늘 이현지 교수님 모셔보고 네, 이야기 모셔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의 이현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와, 이렇게 팟캐스트에 이렇게 촬영에 임하게 되셨는데 이렇게 소감이 혹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팔자에 없네요. 촬영을 하게 돼서 이게 막 맞아, 어색하시죠,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생활하면 네. 너무 두려워요. 아직 돌아다니진 않고요. 저희 페이스북이랑 네, 유튜브에 유튜브에만 이제 올라가고. 가만히 있습니다. 돌아다니진 않고요. 네, 아직 알겠습니다. 돌아다니진 않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영상 보고 아마 학생이 이렇게 또 넘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학생들이 교수님 연구실 가고 싶다고. 네, 네. 그러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이현주 교수님 저희가 대신 네. 자랑을 해 보자면 네. 이번에 또 2015년 아이유팩 여성 화학자상 아 정말 존경합니다. 전 교수님. 세계 12명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아시아에- 10명이 아시아엔 2명밖에 네. 없는데 10명은 아시안 2명. 네. 네. 10명은 유럽과 미국에서. 네. 그리고 2명 중에 1명은 일본인. 남은 1명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한 분이 무려.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이현주 교수님. 네. 정말 축하드려요, 교수님. 예, 다시 한번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또 여성 과학자들의 약간 모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롤모델. 될까? 롤모델이죠. 식은땀이 예. 나는 교수님. 네, 식은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곳에서도 소감이 아주 굉장히 멋있으셨는데 그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기자분이 다 이렇게 쓰시죠. 하지만 사실을 토대로 쓰셨을 테니까요, 네, 기자분들께서. 교수님 사진 속에서 굉장히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활짝 웃고 계시네요. 수업 시간엔 보기 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 수업 시간에 몇 번 뵀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본 질문으로 네. 들어갔죠. 갑자기 진행이 네, 원래 빠른 진행. 네. 네,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학생들을 대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또 수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토대로 교수님께 오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한 네. 평소 교수님께 궁금했던 사항들, 네, 네. 연구 네. 외적으로, 네. 네, 그 질문들을 누나부터 한번. 예. 혹시 교수님의 연구실에 여학생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특별히 없으신 이유가 왜 있는지. 아니요, 딱히 없고요. 여학생들이 저한테 안 찾아와요. 따라라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할 얘기가 있는 게 네, 저도 네. 어제하고 엊그저께 대학원 면접을 했는데 네. 네. 그 대학원 면접에서 내가 너무 무섭게 해서 학생들이 안 온다라고 우리 방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구실 형들께서 네. 아. 그래서 그런 소문이 벌써 퍼졌다. 아.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 아.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혹시 이번 면접 때는 좀 이렇게 살살 하시. 나는 살살 아, 살살 했다고 했는데 하시는데? 조금 몇 명 울더라고. 네. 잘못했어요. 교수님 아니었어요. 굉장히 여리시고 네, 굉장히 네. 성격 굉장히 털털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수님께서는 그냥 면접관이시니까 무표정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신 걸 수도 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무표정일 때 약간 무서운 게 있나 본데
저 여학생 대환영입니다. 와, 대환영. 대환영. 네. 모든 오해는 여학생 풀렸습니다. 선택 이렇게 모든 네. 오해는 풀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방 남자애들 굉장히 여학생 맞습니다. 지금 제가 교수님 방 연구실 분들이랑 되게 친한데 네. 매번 네 애타게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네. 있으니까 꼭 와주세요. 약간 한숨도 쉬시고 아 다음 학기 신입생도 하면서 컴퓨터 화면에 예, 여자 연예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개인적인 얘기가 네, 개인적인 얘기니까. 뭐 보신 분들은 뜨끔하시면 네. 눈앞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신 거죠, 총? 대학원에 98년도에 들어가서 98년도. 지금까지 거의 브레이크가 없었으니까. 와. 17년, 18년. 17년. 네. 그럼 그동안 약간 힘드셨던 거는 없으셨는지 네. 갑자기 또 다운된 질문이긴 한데 연구를 그렇게 오랫동안 네. 하셨는데 이렇게 좀 중간에 슬럼프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연구를 예. 그렇잖아도 내가 네. 이제 지난 학기 12/601 네. 네. 그러니까 네. 601이 예. 이제 대학원생들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클래스인데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설문을 받았는데 그 설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 이렇게 대학원 생활이 힘든 거구나라는 거가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나만 그런 게 아닌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대학원 생활 원래 힘들어요. 그렇죠. 그쵸. 네. 네, 원래 힘들고 그 이제 특히나 뭐 논문 쓰는 일을 주로 하는 교수로서 아이디어를 100개를 트라이를 하면 안 되고 안 되다가 어쩌다가 한 번 되면 이게 논문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늘 실은 디프레션과 나는 바본가 봐, 멍청한가 봐, 왜 생각을 못 할까. 그리고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나는 잘 못했는데 그게 이제 좋은데 논문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마음이. 뭐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는 늘 힘들고요. 네. 하루에도 8번씩 늘 때려치고 있고요. 때려치고 내가 다시 지금 뭐 하는, 일어서시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넘어지시고. 뭐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대학원생들도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힘든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은 좀 그게 좀 이렇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뭐 취미 생활로 좀 극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운동을 하신다거나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떤 극복을 식으로? 하시는지. 나는 숨쉬기 운동만 하는데 숨쉬기 운동으로 극복을. 그러니까 네. 운동은 해야 돼요. 네. 운동은 아주 중요하고 네. 특히 이제 대학원생들은 네. 아무래도 실은 학생 때 시간이 그래도 좀 더 자기가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수영이 됐든 뭐 헬스가 됐든 네. 뭐 운동을 하나쯤은 좋아하고 테니스가 됐든 그런 운동을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운동을 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운동을 하지 아. 못하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받을 때 늘 하는 거는 네이버 소설을 봐요. 어. 교수님도 네이버 소설 보십니다. 맞아요. 네. 수업 시간에 나한테 네. 딱딱한 적 있죠. 교수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수업 시간에. 아니요, 저 아니에요, 교수님. 저 아니에요. 아니었나? 교수님 저 아닙니다. 저 모범학생이었습니다. 뒷좌석에 많이 앉았어요. 뒷좌석에서. 네, 네. 다른 저 학생이었나? 아닙니다. 네. 얼굴 빨개지는 것 같은데. 저 아닙니다. 저 당황했어요 지금. 네.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네. 네. 무협지 굉장히 좋아하고. 아 무협지. 옛날에는 만화책을 많이 봤는데 아. 요새는 만화책을 좀 덜 보고 무협지를 좀 많이 아직도. 봅니다. 만화책은 졸업을 하신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화 가게에 가서 앉아서 많이 봤는데 그쵸. 요새 만화 가게 많이 없어졌죠. 그쵸. 맞아요. 그게 또 재밌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아픕니다. 라면 먹고 그쵸.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학생분들께서 질문을 했던 질문 중에 한번 네.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질문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뭐가 좋을까요? 혹시 로또 당첨되시면 교수직을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럼요. 오. 교수는 정말 훌륭한 직업이라고. 네. 네, 되게 영혼이 가득 찬 우리 교수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됐다는 거를 남들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 말하면 안 아니요. 되죠 그거는. 아, 말 안 할 건데요. 아무도 모르게. 네. 그럼요. 하지만 교수직은 계속해서 그럼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 어떤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네. 그 회사에 다니시다가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
자기는 교수가 돼서 실패의 자유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실패의 그게 자유. 굉장히 정말 훌륭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를 가거나 아니면 국가연구소도 비슷해요. 이제 프로젝트가 실은 실패하면 그 밑에 있는 팀원들이 다 그쵸. 어디로 헤어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교수는 상대적으로 실패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라서 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와,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확 와닿네요. 저희가 그러네요. 멋있는 말씀을 네. 좀. 네. 그렇다면 갑자기 또 조금은 교수님의 사적인 네. 부분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교수님께 굉장히 어여쁘고 귀여운 따님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되게 대단한 교수님도 되셨고 연구도 계속하고 계시고 근데 딸이 이제 성장을 하겠죠. 지금이 몇 살이시죠? 우리 4살입니다. 네 살. 네 살. 아, 이쁜 너무 4살. 예뻐요. 네, 아유, 너무 정말 예쁜 이쁠 4살. 때 애교 아유, 많고 네. 이런 애가 16년 후에 대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 대학원을 갑자기 엄마 저 대학원을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말리실 건가요 혹시? 아니에요. 대학원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가겠다. 아 근데 이제 학원과는 말고. 학원과는 말고. 학원과는 말고. 아, 혹시 그 이유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학원과에 오게 되면 네. 그 부모님의 그늘에 있게 되는 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성취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강하게 학원과 키우고. 말고, 다른 데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교수님 연구 분야랑 따님 연구 분야 이렇게 또 융합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갑자기 또 생각이 굉장히 드네요. 멋지다. 그 되게 엄마와 이렇게 딸의 이런 연구 융합. 그 원래 네.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네. 네로 마무리를 지으셔서 네, 뭐 질문하실 거 예, 있으실 다음 것 같은데. 질문으로 예,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유학을 가셨다고 저희가 또 들었는데 그쵸. 유학을 수업 시간에 가셨을 때 말씀해 예, 주셨죠. 영어를 거의 못 하셨는데 아, 네. 예,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어떻게 칼텍 인터뷰를 가뿐히 통과를 하셨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다고 또 통과 잘 못했죠. 이렇게 시험은 잘 봤는데 네. 당신은 영어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오. 영어에 신경을 쓰도록 하시오. 또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조건부 합격을 했죠. 오. 하지만 실력은 확실히 인정을 받으신. 인정을 받으신. 근데 이제 네. 그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네, 영어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노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도 어릴 적부터 영어를 많이 하니까 영어를 굉장히 카이스트 학생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저는 이제 완전 시골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그래서 영어를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는 대학교 들어와서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뭐 수업에서 배우는 거니까 영어를 배웠고 그래서 완전 콩글리시에 완전 영어를 잘 못하고 이렇게 히어링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스피킹은 잘 안 되지만 대부분 히어링이나 뭐 이런 건 다 잘하는데 나는 그 시험에서 어려웠던 게 교수가 뭐라고 앞에서 질문을 하는데 구두 시험에서 그 질문을 영어로 이해를 못해서 이제 멍하니 서 있으면 교수님이 앞에 와서 이제 칠판에서 이렇게 질문을 써주면 그제서야 맞다고 그러고 이 밑에다가 이제 답을 쓸 정도로 영어를 잘 못했었었는데 근데 그 뒤로 그래서 영어에 신경을 많이 썼죠. 미국에서도 네. 따로 이제 튜터 같은 걸 고용을 해서 따로 튜터한테 영어도, 레슨을 받았고요. 레슨 받으시고. 뭐 라이팅 같은 거 클래스도 계속 들었고 와. 지금도 실은 아침에 출근할 때 계속 영어 방송을 들어요. 계속해서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신.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쪽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영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음이 훌륭할 필요도 없고요. 영어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냥 외국 사람이 왔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현란한 문장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다 어느 정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쓰는 것 정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영어 때문에 난 이거 못하겠다 이런 학생이 있다면 그건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방식에 맞는 영어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연습하면 되는 거고 외국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중학교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영어를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배짱을 가지고
근데 요새 애들은 워낙에 다들 잘하더라고요. 놀랍게 실제로 잘하더라고요. 잘하세요. 아유 저는 아니에요. 또 여기 아유, 네. 영어 인터뷰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그중에는 누나는 네, 막 저는 하시는데 저는 유학을 가만히 갔다 와가지고 네 음. 저도 처음에 저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갔을 때 저 탈모도 있고 막 중학교 때 중학생 때 네 그랬습니다. 네. 누나 네. 그때 힘들었다지만 전 지금이 힘들습니다. 뭐. 그러니까 영어는 툴이에요. 영어는 툴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자기가 특별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맞아요.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되게 네, 많이 정말 많이 필요한 해주셔가지고. 질문.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또 미국에서 대학원에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한국 대학원하고 미국 대학원에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한국은 빡세게 돌리고요. 어. 네. 미국은 자유방임이죠. 아. 방치를 하죠 그냥. 오. 해볼 테면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성과를 내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교수님 따라 워낙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국은 이렇고 미국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교수님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그냥 제너럴하게 봤을 때 한국 교수님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을 더 많이 쪼으시죠. 그런데 이제 쪼임을 당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게 싫은데 마음이 쪼임을 아프고. 당해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제 한국에서 쪼임을 당하는 교수님한테 이렇게 아주 세게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자유방임형 교수님한테 박사를 받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쪼임을 당한 경험이 없었으면 미국에 가서 적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평소 하시던 게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체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이러면서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연차 때는 쪼임을 당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9년차로 올라가면 9년차로 올라갔는데도 쪼임을 당해야 일을 하면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고 다른 길을 알아보시는 게 9년차로 됐을 때는 자기가 이제 찾아서 할 수 있어 버릇해야 되고 뭐 대부분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다들 디렉션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쪼시는 게 다 애정에서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어차피 네. 내 연구실에 내 아이고 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죠. 잘 성장해서 네. 졸업했으면 하는 바람이 또 교수님들이 다 있으시니까. 예. 예,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쪼아도 되게 좋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네, 사랑으로 예,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피와 살이 되는 연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교수님의 좀 이렇게 특이한 부분이 이제 여성 과학자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를 하셨고 또 남자 교수님들 많은 곳에서 또 이제 교수님 일을 또 이렇게 맡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무엇이 이제 네.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제 방식. 네. 여학생들도 대학원에서 실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이제 네. 경우에 따라서 여학생이 굉장히 많은 랩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그래도 여학생이 뭐 3명 미만일 거고 네. 이제 그 경우에는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실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젠더에 따라서 뭔가 커뮤니케이션하는 타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학생들한테는 실은 그 아무래도 지금 사회는 남자가 메이저리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자기 보스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고 후배는 어떻게 하고 근데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되게 선호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거를 조금 더 편안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서로 다르다는 걸 실은 교수님들도 좀 아셔야 되고 학생들도 여학생들도 실은 뭐 여자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대학원 랩에 오면 남자가 대다수고 자기가 한두 명 있는 여자이면 이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걸 거기에 어떻게든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 네, 중에 네. 하나죠. 네, 네, 이거 네. 남자들의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그 속에 들어가 봐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하시고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인터뷰 하실 때 이제 좀 육아나 이런 결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연구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여학생들도 이제 좀 박사까지 좀 진학을 하게 되면 박사 과정 중에 결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학생분들도 있어서 그런 결혼과 육아를 좀 병행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교수님은 대처를 하시고 또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도 여전히 그, 그쵸. 네, 그 네, 길을 네. 걷고 계시잖아요. 네. 그 내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 언젠가 이제 신문에서 그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 군이 30대 여성이고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이라고 아기가 5살 미만인 여자분들이 같아요. 갑자기 가장 이제 스트레스가 네. 심한 사람들 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벤다이어 그럼 사이에 누군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30대에 자기가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풀타임으로 일하고 하고 있으면 대부분 실은 다 그 클래스에 들어가요. 나도 그렇고. 네.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아. 뭐 이거 뭐 되게 힘들다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네.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순간을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가 아마 제일 힘든 시간이 될 텐데 이제 요새는 또 결혼도 많이 늦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아기 막 어린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실은 자기 커리어에서 30대의 실적이 없으면 서바이브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30대에 어느 정도의 그 자기 실적을 자기 직업에서도 보여주어야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대의 남자분들은 정말 미친 듯이 일하잖아요. 엄청나게 미친 듯이 일하는데 네. 여자분들은 애 낳고 애 키우고 걔 케어하면서도 그걸 경쟁을 해가지고 서바이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인 배려도 필요하고 이런 건 건데 나 같은 경우도 그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하시는 교수님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게으를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나보다도 한참 어린 그 후배 박사님이신데 지금 키스트에서 일하는 후배 박사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둘째를 가졌어요. 둘째를 낳고 이제 아직 붓기도 안 빠진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무슨 학회 같은 데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는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실적도 충분히 안 나오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든 여기를 다 버티고 나면 40대 지금 당장은 비슷한 또래의 남자 박사님들보다 내가 실적이 적지만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그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그 말이 아주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에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 실적 면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직장에서 뭔 짓을 해서든 버티고 직장에서 버티고 네. 서바이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멀리 끝까지 봐라. 버티고 애를 좀 키우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네. 뭐 훨씬 더 잘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30대에 틀림없이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할 텐데 그때 근데 이제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집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집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내가 없으면 나 대신에 더 훌륭한 사람 얼마든지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내 애들한테는 엄마는 나밖에 없고 내 남편한테 와이프도 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면 당연히 답은 이쪽에 될 수밖에 없어서 이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이 고민은 하면 안 되고 정답은 두 개를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 고민을 하는 게 보통 알파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늘 칭찬만 받았는데 이쪽도 잘못하고 이쪽도 잘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디프레션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를 어떻게든 견뎌서 조금 이 두 개를 하나도 놓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요새는 세상이 이거 잘하자고 결혼 안 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결혼해서 예쁜 애기 낳으면서도 자기 커리어를 훌륭하게 잘 개발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힘든 시기만 조금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좋은 날이 오셨고요. 네, 이제 오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오고 계신 거예요? 오고 오고 있죠. 있다고 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포기하지 말고 내려놨다가 얘를 다시 그런 거죠. 네, 아이가 또 이제 크면 네. 이제 본인의 시간이 또 생기는 거니까 추후에 그렇죠. 투자한 만큼 다시 벌어오는 거기도 하고. 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시간이 네, 저희 벌써 너무 질문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네. 벌써 거의 다 돼가지고 역시 교수님들은 긴장하셨다고 하시면서 말씀은 너무 잘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네. 네. 그럼 뭐 마지막인데 음. 누나가 뭐 해보실래요? 뭐 뭐 미션이요? 네. 용기 한번 내보세요. 무슨 미션이요? 저희가 마지막에 저희가 미션 하나씩 꼭 하는데요. 첫 번째 삼행시를 하고요. 아니면 번째는- 혹시 예능의 그 라디오 스타라는 예능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수님? 그 라디오스타라는 토크쇼가 있어요. 저희 그 토크쇼에서 마지막에 이제 키워드 하나를 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본인의 예를 들어 생각을 본인 생각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제가요? 거예요. 한 단어 아니면 그냥 문장으로 말씀 문장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카이스트는 뭐 나의 고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이스트 고향 이런 식으로 단어를 네, 뭐. 연결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게 편할까요, 해주시면 될 것 교수님? 같은데. 삼행시 말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키워드가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현주 교수님에게 웹소설이란? 삶의 활력소다. 삶의 활력소다. 맨날 그거 너무 많이 보다 구박당해요. 누가 구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감이 오기는 해요. 누가 구박하시는지. 예, 삶의 활력소인데 네. 좀 좀 풀어주시기 봐주세요. 바랍니다. 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명이 필요하시면 여기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되게 힘드셨을 텐데 되게 네, 식사도 저희- 제대로 못 하시고 이렇게 또 저희 촬영에 네. 이렇게 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네,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네. 바쁜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아유, 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업로드된 거 꼭 한번 모니터링 한번 해주세요, 네. 교수님. 제 모습을 참을 수 없어요. 저희는 어떻겠어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이현주 교수님 모셔보고 되게 유익한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누군가 예. 어떤 게스트를 또 어마어마한 모시고 또 교수님을 또 모셔보고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는데 네. 결정이 조만간 될 겁니다. 네, 또 다른 컨텐츠와 또 다른 게스트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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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